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플래너를 쓴 지 1009일이 되었습니다.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제가 터득한 플래너 작성법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팁들을 압축해서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따라하시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플래너를 쓰면서 변화한 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삶의 초점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부자 되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런 식의 두루뭉술한 꿈이었다면 플래너를 쓰다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책을 써야겠다, 혹은 SNS 채널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콘텐츠를 발행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손에 잡히는 목표를 세우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변화는 성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결과물이 나오냐? 오늘 할 일을 적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사는 대로 생각했다면 요즘은 내가 적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이 좀 편해진다 라는 건데요. 어떤 분이 P 입장에서는 플래너를 쓰는 것만으로도 정신 나갈 것 같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습관만 잘 들이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누가 시키는 것만 하면 마음이 불안한 이유가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검사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남의 눈치를 볼 일이 줄어들죠. 그런 면에서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플래너를 잘 쓰시는 건 알겠는데 왜 노션이나 아이패드 이런 걸 활용하지 않나요? 올드에서는 아니고 노션이나 PC에 키보드를 이렇게 적게 되면 훨씬 편하죠. 그런데 편한 만큼 쉽게 사라집니다. 노르웨이 과학기술대 신경심리학과에서 한 연구를 했는데요. 손글씨와 타이핑을 비교한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실험과 연구 결과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리기까지 했고요. 이 연구가 뭐였냐면, 손글씨를 쓸 때와 타이핑을 칠 때에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망의 변화를 관찰한 실험이거든요. 이게 뇌의 전기적인 활동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피에 200개가 넘는 센서를 부착하고 뇌 전도를 검사했대요. 그런데 그 결과 손으로 글씨를 쓸 때에는 서로 다른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이 증가했는데 타이핑을 칠 때는 그 증가 현상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연구팀이 내린 결과는 타이핑으로 칠 때보다 손글씨로 쓸 때 뇌 연결 패턴이 훨씬 더 정교하게 일어나서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이 플래너를 쓰면 좋은 점이 짜잔, 이런 식으로 22년도 거, 23년도 거, 24년도 거 이런 식으로 내 삶의 소중한 기록들이 이렇게 실물로 남게 됩니다. 이 기록들은 타이핑치고 노션에 정리해 놓는 것 이상으로 소중해서 나중에 미래의 내가 나를 되돌아봤을 때 정말 그때 열심히 살았다, 뜨겁게 살았다 이런 증표이자 흔적으로도 간직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종이로 써야 되는 건 알겠는데 플래너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고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중의 플래너들은 시간대가 나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뭐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알맞게 쓰는 게 좋다인데,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샀던 플래너가 있는데 이건 시간대별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별로였어요. 왜냐? 어차피 나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부대에서 일하는 시간인데 이때 플래너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발전시키거나 자기 개발하는 데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플래너의 절반 이상을 적을 수가 없게 되었고 저에게는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제본집에 직접 가서 시간대 없이 이렇게 오늘의 목표를 쓰는 플래너를 만들었죠. 여러분들이 프리랜서이거나 하루 종일 시간이 가용하다면 시간대가 있는 제품을 쓰시거나 타임박스를 병행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직장인이나 다른 일을 해서 고정적으로 난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다, 이때는 내가 활동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은 시간대가 안 적혀 있는 플래너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플래너는 어떻게 써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제가 1000일간 쓰면서 깨달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래너 활용 첫 번째 핵심은 목표 시각화입니다. 플래너를 쓰는 이유는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즉, 내 목적지가 어디인지부터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시중 플래너에는 메인 목표를 시각화하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만든 2022년, 2023년도에도 이렇게 목표를 쓰는 칸이 있어도 시각화하는 칸은 없었어요. 그런데 2024년과 2025년에는 시각화하는 칸을 만들었죠. 이게 시각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퀴즈에 나온 이인하 교수님도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에 동그라미를 드셨죠.
그래서 저처럼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해서 플래너 맨 앞에 시각화를 해서 붙여 넣으시길 바라고요. 이 비전 보드를 만들 때는 미리 캔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합성하시면 되는데, 다음번에 제가 이러한 비전 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콘텐츠로 한번 다뤄볼게요. 그러면 시각화한 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플래너를 작성해야 하냐인데요. 플래너 작성 두 번째 팁은 목표를 월간, 주간 계획으로 나눠라 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전 보드의 목표를 정했으면 1년 목표가 있겠고 1년 목표를 12로 나누면 이렇게 월간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계획으로 반드시 나눠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정하지만 못 이루는 이유가 목표 자체만 생각하고 계획으로 나누지 않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kg을 감량하기로 했다면 이를 쪼개서 이번 달에는 몇 킬로를 감량할지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목표에 반드시 마감 기한이 있어야겠죠? 이 마감 기한이 있어야 몇 등분을 할지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1월에 시작해서 10월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이를 10등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 10등분 한 목표를 월간 목표에 적어줍니다. 월간 목표에 적은 다음 그 다음 할 건 뭘까요? 이 월간 목표를 4등분 하는 거죠. 왜냐? 한 달은 4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간 목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간 목표가 나온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네, 7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매일 할 것으로 쪼개는 거죠. 그러면 이 목표가 계획이 되죠. 이게 계획이 되면 오늘 뭘 할지가 도출되기 때문에 목표가 이뤄지는 겁니다. 세 번째 플래너 활용의 핵심은 아침에 쓰는 건데요. 이게 저녁에 쓰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게 저녁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침은 변수가 없습니다. 이 플래너를 쓰는데 딱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하루에 딱 10분만 일찍 일어나 보세요. 아침에 쓰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즉, 출근하기 전에 쓰는 습관만 들여도 플래너를 빠뜨리지 않고 매일 쓰는 성공 확률은 아주 크게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쓰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지루하고 따분한데 뭘 어떻게 지속하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 핵심은 감사일기랑 확언을 쓰는 겁니다. 저는 제 플래너에 이렇게 감사일기와 확언을 매일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재미있고 재미를 넘어서 삶을 풍요롭게 해줘요. 여러분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상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으면 의외로 되게 많고 그 찾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쌓이게 되면 사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태도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삶이 풍요로워지죠. 왜냐? 매일 일상에 감사하게 되니까요. 저도 오늘 아내에게 감사한 점도 적었고, 저를 편하게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침대에게도 감사하다고 적었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휴대폰에게도 감사하다고 적었거든요. 그리고 확언도 되게 재미있는 게, 확언을 매일 쓰면 용기가 생겨요. 용기의 반대는 뭐죠? 불안과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걱정을 하죠. 그런데 이 확언을 매일 쓰면 그 걱정이 용기로 바뀌어요. 나는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핑계가 아닌 방법을 찾는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면 당연히 용기가 생기겠죠. 여러분, 누가 나를 응원해 줄 때 가장 큰 힘이 나는 줄 알아요? 내가 나를 응원해 줄 때 진짜 큰 힘이 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확언을 쓰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감사일기와 확언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일기 예시와 확언 예시도 적어놨는데요. 이건 제가 고정 댓글로도 달아놔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플래너를 잘 쓰는 팁은 바로 보상 넣기입니다. 사람이 노력만 하면서 살 순 없잖아요. 때로는 머리도 식혀주고 고생한 자신에게 선물도 해주고 해야죠. 플래너에 쓴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작은 보상이나 선물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다음 목표를 이룰 때 그 보상에서 느꼈던 행복이 원동력이 될 거예요. 오늘은 플래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녁 후에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제본집에서 만든 성공 플래너가 2023년도 저에게 첫 수익화 기회와 동시에 기부까지 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가 되었고, 2024년에 이어서 2025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좌우명이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든다인데요. 플래너에 하루를 기록하는 건 작은 습관에 지나지 않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는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자기계발 정보와 부자되는 독서, 습관 인사이트가 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2025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모두 다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움 팍팍 드릴게요. 저도 다 이루고 싶네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